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과 교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 경제와 금융, 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 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법 애국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 3대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공들여서 사법개혁안을 다듬어 주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법개혁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어제 행진을 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때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회를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진을 하면서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어게인,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했고, 그리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 행정처장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강하게 그것을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러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자고 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역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8.16 사법 독립운동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우리 기업은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 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회방만 놓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에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 열라고 때를 쓰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입니까? 균형 감각 상실입니까?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입니까?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니 국민의 힘도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특별법이 통과된 광주 전남은 농업, 스마트 혁신과 AI,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의 기회, 대한민국 대전의 기회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만약 행정통합이 우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